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순입니다. 오늘은 병리학 총론 3장 염증과 수복에 대해서 합니다. 병리학 총론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급성염증, 만성염증, 염증, 물질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그렇게 염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간단히 정리할게요. 정상세포가 있죠? 스트레스나 유해 자극을 받으면 세포가 어답테이션, 적응을 합니다. 적응은 뭐가 있죠?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손상이 있습니다. 세포 손상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가역적 손상이 있을 때는 회복됩니다. 세포가 띵띵 붙죠. 그렇게 심각한 손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리버서블한 손상, 그렇게 되면 결국 괴사가 된다든지 네크로시스가 된다든지 아포프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셀 데스, 세포가 뒤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 표가 다 들어있죠. 그죠? 생리적 환경 변화, 치명적이지 않다 이러면 어답테이션,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 근데 치명적인 자극이라면 가역적인 손상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지방 변화, 세포 종창 이런 게 있고, 비가역적인 손상에 의하면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사립체가 부서지면 뭐 괴사나 아포프토시스가 온다 뭐 이런 얘기였죠. 또 뭐 세포의 축적 얘기, 그다음에 노화 얘기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갔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극복했는데 메타플라지아 왔지만 돌아와서 다시 밥 먹으니까 또 뭐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그거는 이제 어답테이션 얘기죠. 세포 적응. 세포 손상은 네크로시스. 요거 이제 세포적 특징이죠. 요건 네크로시스에 대한 얘기였죠. 정상에서 세포가 네크로시스는 조금 커지고 핵 변화가 있죠. 그러고 이제 뭐 사립체나 이런 것들이 파열된다는 거죠. 이러면 네크로시스로 가고, 아포프토시스는 세포가 수축해서 이렇게 잘라졌다가 아포프틱 바디라는 게 생겨서 포식 작용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포 노화에서는 외부 자극 때문에 활성 산소 종이라고 했죠. ROS 자극으로 DNA가 부서진다거나 텔로미어가 감소되고 뭐 억제 유전자 활성되면서 복제가 떨어진다. 단백질 항상성도 문제가 있어. 이러면 이제 세포가 노화가 되는 거고, 칼로리 제한하는 건 좋은 거랬죠. 그죠? 밥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시트루인 같은 거 괜찮다더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염증에 대해서 하는데요. 염증의 대략적인 개요와 급성염증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요 두 번째 염증 수복 두 번째 파트 2에서 만성과 수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염증은 기원전 1세기 때 셀서스라는 굉장히 오래됐죠. 자기들도 봤겠죠. 뭐 상처가 났는데 이거 빨갛게 올라오고 아파요. 종창도 생기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도 있고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 이걸 염증이라고 하자. 근데 지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 비유로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loss of function까지 넣어서 염증의 5대 징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일단 점입니다. 염증은 알고 보니 방어 기전이더라. 우리가 프로텍션 하는 거죠. 근데 방어를 하려면 우리 몸에 이제 방어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붓고 아프고 따뜻하고 때로는 간지럽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있겠죠. 누가 작동을 하느냐, 이 염증 반응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 관여합니다. 혈관이 관여해야 붓고 부풀어 오르고 따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도 관여합니다. 세포는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는 면역 세포들이죠. 특히 백혈구, 그 중에 뭐 호중구, 호산구, 해부학, 생리학 시간에 혈액 파트 한번 쭉 보시면 그 국물 말고 건더기 중에 백혈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백혈구들이에요. 백혈구들. 그리고 염증 물질, 염증 매개체 이런 것들은 이 백혈구들과 여러 가지 외부 그 내부에 있는 물질, 그다음에 이제 균이나 다른 외부 물질들이 갖고 오는 그런 염증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성이 갖춰져야 이건 염증이다,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나눠지면 된다는 거죠. 혈관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세포가 무슨 변화가 있을까? 백혈구들이. 그러고 이제 염증 반응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증 반응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은 헷갈린다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이런 비유를 들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거 우리만 다니는 길인데 차가 정상적인데
갑자기 뭐 비행기가 도로를 다닌다 혹은 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혈류량이 어떻게 될지, 차량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백혈구는 군대나 경찰차라고 했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와서 이거를 막아내고 처리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과정이 있는데요. 5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R. 책에는 P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짝대기 하나 넣었는데 5R입니다. Recognition. 인지를 해야 되죠. 사고가 났다. 아, 외부 침투이 있다. 인지. 그 다음에 리크루트먼트. 오세요. 백혈구들 와보세요. 하는 리크루트먼트. 그 다음에 제거를 하겠죠. 왔으니까. 경찰차들, 군대차들이 왔으니까 이 외부 물질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을 조절을 해야 되죠. 다시 흐름을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수복, 뭐 도로가 파열됐다든지 펜스가 무너졌다든지 이거를 이제 고쳐놔야 또 정상적인 흐름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Recognition, Recruit, Remove, Regulation, Repair. 한국말 해도 됩니다. 인지하고 오라고 동원해서 제거하고 싹 조절 막 만들어서 마지막에 수복, 회복 딱 시키는 겁니다. 각각 파트에 대해서 이제 뒤에 할 거거든요. 보시면 돼요. 그럼 염증 반응의 결과는 뭐냐? 염증 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예. 여기 약간 종기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염증의 종류가 크다든지 하면 흉터가 남겠죠. 예, 그겁니다. 그 얘기는 염증 반응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영구적인 손상 없이 해결된다. 약간의 스카만 남기고.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남아있다든지 이래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천식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기침하고 이런 거 숨 좀 차고 하는 거는 돌아올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이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결과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부분적인 거냐, 전신이냐, 국소냐, 전신이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나눠놓은 거 일단 한번 보시면 급성 질환이냐, 만성 질환이냐, 급하게 왔느냐, 하루 이틀 사이에 급하게 염증이 생겼느냐, 천천히 오랫동안 급성 염증도 나중에 만성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연관된 세포와 분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표 주자들이 보통 빠르게 문제되는 것들은 호중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뒤쪽에 이제 만성은 림프구나 대식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의 종류에 따라서 앞에 호중구, 호상구 이런 것들은 좀 초기에 해결을 하고 뒤쪽에 있는 단핵구라든지 뭐 림프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만성적일 때 작용을 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만성염증 가면 이런 세포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합쳐져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놀로마라고 하는 거. 이거 뒷시간에 하겠지만 특징들이 먼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총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염증의 종류는 국소냐, 전신이냐, 급성이냐, 만성이냐.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국소는 엉덩이의 종기입니다. 엉덩이 종기. 엉덩이 종기가 어떻죠? 발적이 있고 아프고 붓고 이런 거죠. 심하면 잘 못 걸을 수 있죠. 기능 이상까지. 그게 국소고. 전신은 편도염이 왔어요? 편도염 자체는 그냥 국소적인 거죠. 하지만 이놈의 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백혈구가 혈액안을 떠들게 되겠죠. 피검사에 보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피버가 뜨죠. 발적, 그 부분적인 발적이 아니라 전신적인 열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 이게 전신적인 염증이 된다는 거죠. 그 급성은 금방 생긴 거, 만성은 천천히 오랫동안 생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급성은 호중구 몇 시간 몇 분, 범위가 작고 제한적이지만 만성은 오랫동안 걸린다. 단핵구, 림프구, 대식세포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복이라는 거 회복입니다. 리페어라고 하거든요. 수복, 회복. 한글로 써도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 간단하죠. 리페어, 돌아온다, 제대로 리페어, 고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재생, 리제네레이션,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 혹은 스카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흉터를 남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위에 적힌 게 답니다. 감염, 이물질, 면역 반응, 조직 괴사. 자, 감염은 여러 가지 세균들, 바이러스, 진균, 기생 이런 것들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흔히 볼 수 있죠. 편도염이나 뭐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물질도 있습니다. 손에 뭐 바늘이 찔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물질 자체도 될 수 있지만 이물질이 이렇게 살에 파고들었을 때 오는
감염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류마티드 아트라이티스 혹은 SLE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보면 손 요런데 RA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 이런 관절이 다 막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염증이 생겨갖고 막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괴사는 뭐 여러 가지 괴사 자체만 해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도염을 한번 얘기를 해서 염증의 중요성을 한번 인식시키려고 박스 1을 해놨는데 이겁니다. 목만 아파요. 침만 삼킬 때 목만 따끔따끔거려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목만 발적만 좀 있어요. 얼서도 조금 있고 하얗게 보이는 패치 같은 화이트 패치도 조금 있는데 부풀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열이 안 나고 또 전신적으로 이러면 국소적이라고 판단하면 진통소염제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전신적인 열이 나고 전신적인 열이 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올라있고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올라있다. ESR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도 올라있다. 이러면 이거는 좀 전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죠.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도 있지만 몸에 당 수치도 올리고 이러니까 균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 좋은 환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생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어큐트냐 아니면 크로닉이냐 혹은 이게 로컬이냐 아니면 전신이냐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급성염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초기 반응이죠. 초기 반응. 이 심인물을 인지하고 혈관이 어떻게 돼서 백혈구가 와서 염증 매개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얘기들이 지금 급성염증에서 할 건데요. 일단 어떻게 아느냐. 사고가 나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센서가 있다 혹은 지나가는 차들이 알려준다 아니면 누군가는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났는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미생물에 대해서는 세포 수용체, 세포마다 상피세포, 수지세포 여러 가지 혈액을 떠다니는 이런 세포들이 수용체가 있어서 외부 미생물에 대해서 딱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포 손상 감지기라는 건 있는데 외부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트라우마가 있으면 세포가 터지겠죠. 손상을 받으면 DNA나 여러 가지 세포 포함 물질들, ATP라든지 이온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센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순환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이 특이하게 갖고 있는 당, 그 당을 인지를 해서 렉틴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콜렉틴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외부 물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지를 이런 것들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뭐 또 쉽게 경찰 역할하는 백혈구에는 미생물에 대한 수용체 이거 무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염증 매개체와 손상에 따른 요산 ATP 세포가 터져나가면 항상 뭔가 내용물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혈관 반응인데요. 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 차가 계속 달릴 수는 없죠. 교통사고 나면 결국은 차량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혈류가 변화해요. 혈구가 변화하려면 혈관을 늘리면 된다. 또 그 다음에 경찰차가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 혈관 벽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백혈구가 가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해결 다 하고 나면 어쨌든 해결 다 하고 나면 찌꺼기를 치우든가 이런 과정에서 림프각이나 림프절 변화도 있다는 거죠. 자,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속도를 줄여라. 염증이 생긴 글자 틀렸네. 그죠? 바로 고칠게요. 생긴 부위가 붓고 발적이 나면 가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혈류가 느려지고 혈액의 점성도 증가합니다. 왜? 새 동맥이 확장되거든요. 동맥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량이 천천히 떨어지고 점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스테시스라고 하는 저류가 생겨요. 그래야 백혈구들이 그 손상 부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작용하는 물질이 히스타민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굉장히 우리가 눈물, 콧물 쏟을 때 안티히스타민, 그러니까 뭐 페니라민이라든지 액티피드, 지르텍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기본이 안티히스타민이거든요. 히스타민을 안 내보내면 세동의 확장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의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좀 천천히 점성도 늘어나면서 백혈구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거죠. 투과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가다가 급성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다량의 혈류가 정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경찰 레카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그 혈관 벽이 세포로 되어 있죠. 상피세포로. 혈관이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이 파이프라인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이 내피세포가 수축한다든지 괴사되거나 탈락되면 혈관에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내피세포가 이래 있는데 백혈구가 가야 뭘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피세포가 수축이 된다든지 떨어져 나가버리면 백혈구가 잘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계 증식인데 림프계는 다 처리를 하고 리무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막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일반 혈류량 갖고는 정맥 혈류량 갖고는 안 되고 림프량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 반응은 직경 변화, 내피 수축. 자, 이거 보세요. 히스타민 나와서 혈관이 늘어나서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속도가 떨어진다. 점성도 증가된다. 천천히 가게 된다. 내피세포가 줄어들면서 떨어지면서 백혈구가 이동이 쉽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백혈구는 어떻게 거기에 붙어갖고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백혈구가 혈류 가까이 다니다가 상처 주변에서는 가까이 붙겠죠. 왜냐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딱 붙어서 나갑니다. 경찰차가 속도 쫙 나다가 사건 현장 가면 속도를 줄이다가 사건 현장 가까이 가서 결국 차를 탁 대놓고 해결하듯이. 그거 이제 영어로 하면 margination, rolling, adhesion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이거 보시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경찰차가 막 떠다닙니다. 백혈구가 떠다니다가 저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러요. margination이라고 벽 쪽으로 와서 구르기를 합니다. 롤링 하다가 인테글이라는 거에 탁 파킹을 딱 하는 거죠. 이거 부착해갖고 이제 내피세포가 열리면 글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르다가 셀렉틴이 잡아주고 막 굴러다니다가 부착, 인테그린을 부착해서 내피세포가 벌어지면 탈락되고 요 사이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동하죠. 이거는 이제 사이토카인, 보체, 류코트리엔 여러 가지 화학 인자, 그러니까 이거 염증 매개 물질들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빠져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가 margination, rolling, adhesion 돼서 빠져나온 거죠.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수축되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는 뭐 인식해갖고 섭취하고 소화시킨다. 자, 외부 물질이 있는 거를 요렇게, 이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껍질이 요렇게 섭취를 하는 거죠. 섭취하고 난 다음에 라이소솜 같은 거, 리소솜이 붙으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성염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만 딱 보면 부착합니다. 이동해서 잡아먹습니다. 그죠? 부착하는 건 뭐죠? margination, rolling, adhesion.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성, migration, chemotaxis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고 섭취하고 소화한다. 그래서 백혈구 역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급성염증 다 보면 인지를 하죠. 침입자 인지는 누가 안 됐죠?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백혈구에서 나오는 물질 그 다음에 외부 인자의 당 같은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서 혈관 반응이 있죠. 혈관이 늘어납니다. 히스타민에 의해서 늘어나고 혈류량도 증가하고 천천히 가고 점성도 증가하고 내피세포가 수축하고 탈락하면서 백혈구 반응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변뇨나 구르기 부착. 이렇게 급성염증이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 2, 3분 동안 하게 될 이 염증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것만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제가 빨간 거 해놨는데 히스타민은 비만세포나 호염구, 혈소판 등에서 기원이 되는데 이놈이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킨다. 내포세포를 활성시킨다. 그러니까 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이 주변에 있는 혈관을 늘어뜨리고 혈류량 많아지면 이게 이칭 센스로 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양리학 가면 진통소염제의 타겟이 되는 놈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이것도 비만세포하고 백혈구에서 나오는데 통증의 원인, 열의 원인, 혈관 확장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물질. 됐습니까?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TNF와 인터루킨 1, 6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놈도 비만세포, 내피세포, 탐식세포에서 기원하지만 이놈도 백혈구 부착하고 유주, 마이그레이션, 케모탁시스 이런 거 촉진하고 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킨닌이라고 브래드 킨닌이라고 이놈도 통증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씩 적어놨는데 그 표만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박스 6번 히스타민에서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히스타민은 뭐 피부 소양증, 콧물 이런 거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런 대부분은 우리가 몸에 살펴보니까 수용체, H1 수용체는 세정맥의 뇌피세포에 주로 있고 H2 수용체는 위벽에 위산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H블록과 H블록, 그러니까 안티히스타민 이렇게 부르는 거는 H1 수용체를 블락킹 해갖고 콧물, 눈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고 H2 블로커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산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약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과 열인데 우리 해부 생리할 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월경통 있을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원인이 돼서 월경통이, 생리통이 생긴다. 그래서 콕스를 억제하는 아스피린, 이부브로펜, 엔세이드 쓰면 생리통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얘기입니다. TNF하고 인터루킨 16 이런 것들은 아마 코비드 19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막 급사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폭풍,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 되죠. 여기 보시면 뭐 유주 촉진하고 급성기 반응, 이게 결국은 염증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폐섬유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체랑 한번 쭉 구체적으로 다 염증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리고 기타 브라드킨닌 통증 유발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역할에 염증 반응의 역할에 따라서 매개 물질도 한번 나눠봤어요. 발열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TNF, 인터루킨 1, 5, 6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열제의 타겟은 보통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된다. 통증도 프로스타글란딘, 브래드킨닌. 그러니까 이 프로스타글란딘만 해결하면 발열하고 통증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알아야 이런 것들이 쉬워진다는 거죠. 국소와 전신은 제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국소는 엉덩이 종기 생각하랬죠. 발적, 아이고 아프다, 뜨뜻하네, 부어있네, 아프다, 그 다음에 잘 걸을 수가 없다. 이거 국소적인 거고, 전신적인 것들은 굉장히 염증 물질만 적어놨는데 많아요. 미생물에서 LPS가 나오면 우리 백혈구에서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그거를 콕스가 자극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면서 열이 어떻게 나느냐, 결국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하는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체온 설정을 높이는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을 내서 몸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신 증상의 특징은 열입니다. 여러분도 오한 있죠? 벌벌벌벌 떠는 거. 떠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열나기 전 단계고, 발한, 식은땀 쫙 나고 하는 거는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염증은 사실은 백혈구 증가증, WBC라고 하는 화이트 블러드 셀 카운트가 올라가는 경우, 또 급성기 단백질이 크게 두 개가 있죠. CRP라는 놈도 있고 ESR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아마 해부 생리 때 좀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소 증상, 전신 증상.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복잡하게 했고, 두 번째 시간 초반에 요 급성염증과 염증의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만성염증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